드라마 가을입니다. 귀궁 드라마가 시작부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무당의 테마록 같기도 하지만 여자 주인공 여리와 남자 주인공 윤갑이면서 이무기인 강철이의 로맨스가 함께하는 코믹하면서도 액션 넘치는 판타지 사극입니다. 이야기는 여리와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 강철이가 궁궐 밖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궁궐 내에서는 맹청의 도상수인 맹인 풍산과 풍산이 불러들인 팔척귀가 어린 원자의 빙이 되어 광증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천년의 수행 끝에 하늘로 승천하고 있던 이무기가 단 한 사람 어린아이 여리의 눈에 띄어 승천하다가 다시 땅에 떨어지는데요. 그 이무기 강철이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맑고 그릇이 큰 기자인 여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군요. 여리가 이무기 강철이의 몸주신으로 받아들여 정성 들여 모셔 기도하면 다시금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리는 악신 중에 악신으로 소문난 강철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당인 할머니 넙덕이가 용왕굿을 하다가 세상을 버렸죠. 결국 이무기가 다시 승천하려면 인간으로 인해 부정탄 것을 씻어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승천 당시 인간의 눈에 띄게 되는 부정을 타는 바람에 승천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승천을 하기 위해서는 맑은 영혼을 가지고 신기가 가득한 인간이 정성으로 이무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를 기도한다면 이무기의 승천이 가능해진다는 전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즉, 승천할 때 인간으로 인해 부정탄 것을 맑은 영혼을 가진 인간의 정성으로 다시금 보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이무기인 강철이 악신 중에 악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쩐지 악신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강철이가 나타나는 곳은 그의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하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민간신앙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무기 강철이가 다시 승천하기 위해 여리를 쫓아다니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여리를 저주받은 아이처럼 경계하고 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귀궁은 이무기인 강철이 그리고 팔척귀와 잡다한 수살귀 같은 귀신들을 상대로 신기를 가진 여리와의 싸움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무기인 강철이가 승천하는데 인간의 눈에 띄어 땅으로 도로 떨어진 것은 맞지만 귀신들처럼 아귀다툼을 하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무기인 강철이는 좋은 역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윤갑이 병조판서 곽상충에게 당함으로 인해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 빙이 되지만 인간인 윤갑의 몸에 빙이 된 강철이는 이제부터는 자신의 뜻대로 윤갑의 몸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행동에도 제약을 느낍니다.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과 똑같이 육감을 느끼고 오욕칠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슬픈 것을 보면 마음이 슬프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그 맛을 느끼죠. 심지어는 여리를 보고 애정을 느낀다는 것인데요. 액션 스릴러지만 코믹 멜로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것이죠. 여리 역시 사랑했던 윤갑이 떠나고 그 몸을 강철이가 차지함으로 인해 거부하면서도 한편은 자신을 도와주는 강철이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윤갑이든 강철이든 어쨌든 궁궐내로 들어온 여리는 궁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배경이 조선시대라 전주 이씨인 이성계의 가계를 이어받은 후손 이정이 왕으로 나오는데요. 개혁군주의 표본이라는군요. 조선시대에 비슷한 왕을 찾자면 정조대왕이 떠오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가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히게 하고 돌아가시게 만들었죠. 영조의 그런 행위 배경에는 권문세도가들의 알력이 있었습니다. 무수리의 자식인 영조가 적통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을 우려해서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만든 내용인데요. 아버지 사도세자를 잃은 정조가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도 그 권문세도가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정조대왕입니다. 지금의 왕 이정을 조선시대에서 찾자면 정조와 비슷한데요. 조선시대 왕의 성씨는 거의 모두 외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조의 이름은 이산이고 이정이란 이름은 조선왕조에 없습니다. 드라마 귀궁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허구의 픽션을 전제로 한 드라마인데요. 13년 전 선왕이 광증으로 세상을 잃고 지금의 왕 이정이 보위에 오릅니다. 선왕이 광증으로 돌아가신 배경에 많은 의문점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우선 묻어두고
왕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개혁을 추진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선봉에 윤갑이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왕의 아들인 원자, 이광이 태어났고요. 조선시대 이광이란 인물은 사도세자와 숙비님씨 사이에 태어난 서출 은원군 이인의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드라마상 원자 이광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현재 이 원자 이광은 13년 전 선왕과 똑같은 광증 증세를 보이고 지금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궁궐내 시작된 광증은 맹청의 도상수인 풍산과 관계가 있는데요. 거리에서 하급주술사로 떠돌던 자가 궁중으로 오면서 팔척귀를 동반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궁중에는 풍산과 이 팔척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궁중에 들어온 여리와 강철이가 풍산과 팔척귀가 문제인 것을 알고 광증을 앓고 있는 원자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으로 드라마가 전개되는데요. 여리는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무속의 길을 마다하고 애체장인으로 그 당시 일반인에게 대중화되지 못했던 안경을 맞춰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여리가 팔척귀 때문에 궁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토록 싫어하는 강철이와 서로 협조하는 것인데요. 이 팔척귀는 악신 중의 악신이라는 강철이도 꺼리는 상대입니다. 강철이가 팔척귀 같은 귀신과 다른 점은 강철이 역시 인간으로 인해 부정을 탔지만 인간을 괴롭히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귀신과 다른 것인데요. 강철이는 오직 자신의 승천을 위해 여리의 정성어린 도움이 필요한 것뿐이죠. 하지만 팔척귀나 수살귀 같은 귀신들은 남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더 악한 짓을 하는 것이 강철이와의 차이점인데요. 자신의 수행을 위한 것과는 달리 여러 인간들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란 것이죠. 여리와 강철이는 팔척귀를 공동의 적으로 하고 서로 간 협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가 자신을 미끼로 팔척귀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결국 팔척귀와 강철이가 한판 승부를 낼 것인데요. 맹인 풍산이 대비에게 팔척귀를 이용해서 왕의 아들 원자를 제거하고 대비의 친아들인 영인대군을 왕의 보위에 앉히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아니면 팔척귀를 없애버리기를 원하는지도 묻지만 사실 풍산 자신이 끌어들인 팔척귀를 풍산의 힘으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없앨 생각도 없을 겁니다. 궁중 내 맹청의 도상수의 자리를 앉게 된 것도 그 팔척귀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풍산을 이용하고 있는 현재의 대비는 왕의 친모가 아닌 계모인데요. 광증으로 먼저 간 선왕이 왕 이정의 친모인 정비를 잃고 난 후 다시 들인 둘째 계비입니다. 계비, 즉 현재의 대비와 선왕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풍산이 거론한 영인군주인 것이죠. 원자가 없어지고 현재의 왕까지 정리된다면 영인군주 쪽으로 왕의 보위가 물려질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반정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드라마 귀궁은 조선의 정치적인 드라마가 아니고 민간신앙에서 떠도는 전설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 정치적 반정과는 거리가 멀고요. 결국 여리와 이무기 그리고 귀신들과의 대결입니다. 그 속에 액션과 스릴, 로맨스와 코미까지 곁들인 판타지 사극 드라마인데요. 너무 무거운 사극보다 조금은 가볍게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여리와 윤갑의 몸을 빌린 강철이 그리고 개혁군주인 왕의 역할을 흥미롭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